자, 다음은 확률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8페이지 펼쳐주시고 38페이지 펼쳐주세요. 거기 있는 건 용어에 대한 건데 굳이 뭐 내용으로 정리할 건 없을 것 같고 같이 쭉쭉 읽으면서 필요한 뭐 새로운 용어나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들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거기 맨 처음에 보면 뭐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은 그냥 어떤 짓 하는 거죠. 주사에 던졌다, 동전 던졌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건 크게 의미 없을 거고 그 갈로 2번에 보시게 되면 거기를 조금 여러분 뭐 형광펜이나 펜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체크 좀 하도록 할게요. 봐야 될 용어가 있어서 첫 번째 줄 끝부분에 보게 되면 표본 공간이라는 거 있죠. 표본 공간. 그 부분 조금 밑줄 좀 쳐주세요. 표본 공간.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표본 공간 앞에 모든 결과 이렇게 돼 있거든. 모든 결과 밑줄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자, 방금 우리 주사에 던졌다고 그랬지? 주사의 표본 공간은 뭐지? 1, 2, 3, 4, 5, 6. 그걸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해. 됐죠? 경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전체를 표본하는 말이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볼 거니까. 됐죠? 그 안에 나오는 사건 이렇게 돼 있고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근원 사건이라는 거 보이시죠? 거기 용어 하나 좀 유출시켜요. 처음 본 용어라서 그 앞에 보면 원소의 개수가 1개라고 돼 있거든. 그거 밑줄 치면 돼. 원소의 개수가 1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들어봐 주사를 던졌어. 1, 2하에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1 하나밖에 없지. 내가 원하는 사건.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근원 사건 이렇게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3번에는 집합으로 표시하고 거기 보면 공사건이라고 되어 있거든. 3번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공사건이라고 되어 있잖아. 공사건하고 그 옆에 공집합 기호 보이시죠? 그거 두 개 연결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사건 그걸 공사건이라고 부른다. 됐죠? 이 정도 용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표본 공간은 일반적으로 S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거는 크게 뭐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확률 단어는 사실은 확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이거거든. 전체분의 그 사건이거든. 전체분의 그 사건. 맞지? 전체 몇 개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 몇 개 이거 구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뭘로 풀어보겠다는 건 밑에 있는 용어들은 집합으로 풀겠다라는 표현법들이야. 그 밑에 보게 되면 합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사건 밑줄 좀 쳐주시고 제목에 합사건 밑줄 쳐주시고 그 밑에 보게 되면 A 합 B라고 보이시죠? 합사건은 그냥 두 개를 모두 합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곱사건이라고 되어 있는 건 둘에 대한 교집합. 그 밑에 교집합 기호 보이시죠? 이렇게. 자, 요거 조금 좀 잘 보세요. 이거 처음 본 용어입니다.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잠깐만 말 듣고 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하지 말고 거기 뭐라고 되냐면 즉 A요 B가 뭐일 때 공집합일 때 우리 보통 뭐라 불러? 서로 소이지. 두 집합이 서로 소인 관계를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참 잘 좀 체크해 두도록 하세요. 앞으로 여기 지금 읽은 용어 중에 요 배반 사건이라는 걸 가장 많이 만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누가 배반 사건 물어보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하지만 왜냐면 우리 뒤에 배우게 될 독립사건하고 이 용어를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 그게 공식처럼 기억하는 거야. 배반은 뭐야? A요 B가 공집합인 거. 됐죠? 배반 사건의 정의를 그냥 A요 B는 공집합. 물론 기호로 표시한 정의 표시이긴 하지만 그냥 배반 사건의 의미 자체를 A요 B가 공집합이 되는 관계 그냥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사건이라고 되어 있고 뭐 거기 여사건 밑줄 치시고 맨 끝에 보면 기호로 A 여집합 기호 보이시죠? A 여집합 기호 그렇게만 체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다루는 용어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 확률을 집합에 대한 개념으로 해석해보기 위한 용어에 대한 해설들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그 중에 필수 예제 1번을 잠깐 먼저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십시다. 필수 예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자, 한 개의 주사위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A라는 사건이 있는데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 그걸 A로 두기로 했다.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서 A라는 집합의 원소를 구해버리자. A라는 집합은 2, 3, 5 이 주사위 안에서 요거 아닌가? 맞죠? 예를 들어서 여기 표본 공간을 S라고 두면 1, 2, 3, 4, 5, 6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 아이가?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은 요거인 거야.
그럼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배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뭐로 생각해자고? A랑 교집합을 취했더니 공집합이 되는 관계. 그러니까 여기가 A라는 녀석이 있으면 A 바깥쪽에 있는 녀석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저기 있는 B라는 녀석은 뭐면 돼요?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여집합들 가지고 잡아내면 무조건 서로 손해일까 얘가. 그럼 얘들아, 여기 여집합이 뭔데? A 여집합이라는 건 1, 4, 6인가요? 요걸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 2의 3, 4, 8개 이렇게 되겠죠? 요런 집합 문제 푸는 느낌인 거야. 알겠죠? 자, 뒤로 또 넘어가서 확률의 개념과 기본 성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기 거도 굳이 쌤이 언급 필기는 하지 않고요. 그냥 용어 설명하듯이 읽으면서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확률을 나타내는 게 거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확률을 나타내는 기호에 대한 약속이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probability라는 확률의 약자를 떠서 A가 일어나는 확률의 뜻이야. 그럼 확률을 어떻게 구해? 초지 사건. 내가 원하는 그 사건. 그러니까 방금 한 필수지 1번을 치자면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전체 6개. 내가 원하는 거 3개. 그래서 2분의 1. 확률 하나는 뭐 하는 거야? 경우의 수 2번 구하는 거야. 맞지? 전체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2번 구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죠? 그만이다. 자, 근데 거 밑에 보니까 확률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어.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 3번 보니까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확률이 두 개가 있어. 자, 일반적으로 얘들아 수학적 확률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금 이거를 6개 중에 3개 이렇게 카운팅하는 거. 통계적 확률이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뭔가를 해본 거. 실제로 해서 나온 확률. 자, 근데 잘 봐. 이런 거지. 거기 이제 막 보면 오른쪽에 개념 플러스에서 막 용어하고 막 이상한 거 막 많이 주어져 있거든. 어렵게 표정되어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 동전을 던졌습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고, 민규야? 2분의 1. 오지 않지? 우리가 지금 내 주머니 동전 있다고 칠게. 지금 딱 던져서 10번 던질게. 정확하게 앞에 5번 나올까? 쌤이 이거 강의를 한 10몇 년 하는 동안 지금 안 한다 이제. 안 한 이유가 있다. 매 수업 시간마다 이걸 했었거든. 매 수업 시간마다. 이거 할 때마다 설명할 때마다 던졌거든. 그래서 10번 던지자. 5번 나오면 오늘 수업 끝내겠는데 3년 전인가 처음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수업을 끝마쳤거든. 그 다음부터는 또 나올까 싶어서 안 해. 더 이상 안 해. 거의 매번 뭐 나오냐면 10번 던지면 뭐 7번, 3번, 뭐 8번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지. 뭐냐면 쌤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앞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쌤 제가 지금 직접 10번이나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은 5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쌤 그러면 쌤이 저한테 가르쳐준 그 2분의 1이라는 확률은 잘못된 것이네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경험적,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한 거거든. 그럼 쌤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다른 값이 나올 테니까 이건 뭔가 다른 개념인가요? 라고 하면 아니. 우리 결국 나중에 뒤에서 할 얘기는 오른쪽에 적혀있고 한 얘기는 뭐냐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똑같이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어. 아니 실제로 다르잖아요. 동전 10번 던져보니까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쌤이 수업 시간을 하지 않았지만 현우가 동전 10번 집에서 던져본 거야. 어이 선생, 니 잘못했어. 내가 10분의 7 나왔거든. 네가 2분의 1이라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난 한마디를 붙여주면 돼. 더 던지고 와. 그럼 집에 와서 100번 던진 거야. 100번 던졌더니 선생님 저 앞이 63번 나왔어요. 그래도 틀렸네요. 당신이 잘못했어요. 그럼 또 오잖아? 그럼 난 또 뭐라고 할까? 집에 가서 더 던지고 와. 1000번, 10,000번, 1억 번. 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값은 요건 이제 미적분에 나온 얘기인데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 수렴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값은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거든. 시행 횟수가 충분하게 크면
얼마만큼 커야 되는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그 관심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궁금하시면 대학교 통계학과 가시면 돼요. 이런 상황일 때는 얼마만큼 던져야죠. 그런 거 배우는 게 통계학과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야. 근데 얘가 계속 따지면 뭐 할까? 집에 1000번 던져, 10,000번 던져, 1억 번 던져. 진짜 1억 번 던지게 되면 그 값은 뭐 정확하게 0.5가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0.4. 외에는 괜찮아. 0.45 나오면 우리 뭐라 0.5라고 칩시다 라는 느낌과 비슷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를 실제로 했다라는 게 나오잖아. 그럼 그 확률은 맞다 틀리다 무조건 맞는 걸로 취급하는 거다. 알겠니? 쌤 실제로 해보니까 내가 배운 수학적 확률과 다른데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실제로 숫자 가지고 계산하는 확률이든 실제로 뭔가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뒤에 나오면 이런 거거든. 우리 공장에서 제품을 1000개 생산했습니다. 불량품을 조사했는데 300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불량품의 확률은 1000분의 300, 10분의 3이라고 취급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쌤 말 이해돼? 그래서 어떤 통계적 확률이 나오든 수학적 확률이 나오든 둘 다 그냥 뭐처럼 우린 그냥 같은 값의 확률처럼 취급하면 된다라는 게 그 옆에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됐죠? 그런 표현들이에요. 굳이 심심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뭐 시험에서 딱히 물어볼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됐죠? 근데 그 밑에 보면 통계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이라 선생님이 안 적었거든. 확률의 값은 어떻게 돼야 돼? 기본적으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죠. 왜? 아까 했잖아. 이게 전체라며. 전체가 10이면 여기 올 수 있는 거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0까지밖에 못 오는 거야, 얘가. 그냥 제일 작은 값은 빵이고 고 제일 큰 값은 10일 테니까.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밑에 두 번째 PS라고 되어 있지. S가 뭐라고 했지? 아까 표본공간.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전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전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사건의 확률은 근데 전체가 일어날 확률은 1.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 공사건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게 0. 그런 뜻입니다. 됐죠? 뭐 크게 의미가 있을 만한 건 아니라서 선생님이 굳이 적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번 집에 가셔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쭉 읽어주시면서 뭐 이런 값다라고 넘어가시면 될 만한 정도. 결국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뭔데? 확률 잘 구하기. 됐죠? 저런 의미적인 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확률 잘 구하기.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 쌤이 맨 첫 시간에 얘기했지. 뭐 잘해야 된다고? 순열조합 잘해야 된다겠지. 순열조합 다 집어넣을 수 있어. 우리 앞에서 우리 중복순열, 뭐 중복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여기서 그걸로만 확률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수일에서 배웠던 순열조합 여기 내용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뭐야?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경우의 순열조합 다 집어넣고 짬뽕찍을 해서 결국 확률 구하세요. 이 말이야. 그래서 순열조합을 못하시면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못 풉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냥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 저거 섞어가 짬뽕 찌그리 먹다 해서 졸라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쌤이 왜 확률과 통계가 어렵다고 했잖아.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야. 여기가 제일 어려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쉽게 해서 하나 둘 셋 다 세라서 해라고 할 수도 있고 P 써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C 써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파이 써라고 할 수도 있고요. H 써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써라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서 순열조합을 다 싹 집어넣은 거야. 다 공부하셔야 돼. 됐니?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뭐 물론 여기 있는 게 아주 많이 어렵진 않지만 여기 기본적으로 이런 확률들을 제대로 다루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좀 더 복잡한 확률도 구해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합시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라고 되죠.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 이제 나와야 돼요. 전체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 이 확률 문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 뭐뭐 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까지가 보통 전체야. 이래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전체가 혹시나 잘 이거 모르시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전체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때 앞에 끊으시면 돼요. 이거 요령이에요. 알겠죠? 여기도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던질 때라고 되어 있거든. 전체는 몇 가지야? 36가지. 됐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에 두 눈의 수의 합이 눈의 수의 합이 뭐가 되는
8이 될 확률.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거 아이가? 어떻게? 주사위 2개인 거니까 26, 35, 44, 53, 62. 전체 36가지 중에 그냥 카운팅 5개. 정답은 36분의 5. 이런 겁니다. 됐죠? 이 종합 비하인드 푸는 문제가. 이 종합 비하인드 푸는 문제가 맞죠? 그대로 죠. 자, 그 다음에 눈의 수의 곱이 홀수.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 홀수가 되는 경우는 두 숫자가 모두 뭐여야 돼? 홀수여야 되죠. 홀수 곱하기 홀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럼 얘들아, 앞에서 나올 수 있는 홀수를 나열해 대신에 우리 이 정도는 곱의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죠. 몇 가지? 3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3가지 이렇게. 그래서 2개를 곱해주면 9다 라고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36분의 9가 될 테니까 4분의 1의 확률의 값을 가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순절 이용하는 거 좀 칸이 좀 어중간하니까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하고 그 뒤에 거 보도록 하십시다. 자, 다음은 필수 예제 3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자, 1번 보니까 A, B를 포함한 5명이 일렬로 줄을 설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전체는 5팩토리얼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됐죠? 이때 A와 B가 이웃하게 설 확률. 됐죠? 간단하게 앞에 했던 것들 정리할 수 있는 거 조금씩 정리하면서 해드릴 테니까. 자, 이웃하는 건 걔들을 한 개처럼 취급하는 게 핵심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해야 될 두 녀석을 이렇게 칸막이 안에 집어넣는 방법 2팩토리얼일 거고, 그러면 나머지 3명의 학생이 더 있을 건데 이젠 총 몇 명? 4명처럼 취급하면 됩니다. 이웃해버렸으니까 쟤들은 한 사람처럼 한 개처럼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4명이 일렬로 줄 서는 방법 4팩토리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 됐죠? 근데 그걸 뭘로 나눠주면 돼? 5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그럼 이거 5가 될 테니까 정답은 5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자, 5개 숫자 1, 2, 3, 4, 5 1, 2, 3, 4, 5라고 되어져 있고 얘를 중복을 허락하여서 중복을 허락하여서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건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두 번째 자리에 5가지일 테니까 5의 3승 이렇게 맞춰보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뭔지 봤더니 그 수가 홀수일 확률. 그러면 그 세 자리 자연수 중에 맨 끝에 끝나는 녀석이 뭘로 끝나면 1, 3, 5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근데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5의 제곱. 이것도 5의 제곱. 이것도 5의 제곱이 되면 될 테니까 결국 전체는 5의 3승에다가 5의 제곱이 몇 개? 3번 반복되는 거 아닌가? 됐죠? 엉덩이 알려주게 되면 정답은 5분의 3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 있겠다. 자, 다음 세 번째. 메리라는 요 문자가 있는데 얘들을 5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5개를 얘들을 일렬로 나열.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는 전체의 경우의 수는 똑같은 문자가 들어져 있으니까 5팩을 뭘로 나눠주는? 2팩으로 나누어주는 전체의 경우의 수는 60가지가 이렇게 생기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은 M과 Y가 뭐라고? 양끝. 그러면 맨 끝에 M과 Y를 적거나 Y랑 M을 적는 2가지 경우가 생기실 거고, 맞죠?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요 안에는 뭘 집어넣으면 돼? E랑 R과
R을 집어넣으면 될 테니 그 경우는 3팩, 2팩으로 나눠주고 요게 내가 원하는 사건. 됐죠? 이거 날려주게 되면 요거 6가지 될 테니까 60분의 6이 되어서 10분의 1의 확률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이것저것 이제 막 다 집어넣고 문제 풀어보라 이 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에 1번 한번 보시니까 배구공이 3개, 자, 배구공이 3개, 농구공이 4개, 그 다음에 축구공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라고 적어져 있네. 여기까지 보면 얘들아 전체의 경우에서는 총 몇 개지? 12개가 12개 중에 3개를 꺼낸 경우의 수. 계산 좀 할까요? 12, 11, 10, 3, 2, 1 전체 220가지 경우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은 농구공 2개, 농구공이 2개 나올 확률. 그럼 뭐 얘들 어떻게 하면 돼? 농구공 4개 중에 2개를 끄집어내놔 놓고 남은 몇 개? 8개 중에 하나를 꺼내면 내가 원하는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죠. 나머지 하나의 종류는 필요 없으니까. 그럼 얘들아 이거 정리하자. 이거 앞에 6일 거고 이거 8일 거고 6, 8에 48.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건은 220분의 48. 4로 나눠주면 4, 5, 20, 4, 5, 20, 4로 나눠주면 12. 더 약분되는 거 없죠? 그래서 정답은 55분의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체크. 됐죠?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거 지금 솔직히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 잔잔한 것, 전부 것들을 어떻게든 짬뽕 찌그리 몽땅 시켜서 뭐 여러분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기본이 잘 돼 있으셔야 돼. 자, 이번에는 사과, 배, 오렌지 중에서 자, 사과, 배, 오렌지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서 임의로 5개의 과일을 골라 세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또 전체 나와야지. 자, 종류가 깔려있는 게 몇 개야? 3가지죠. 그 중에 몇 개 뽑고 싶어? 5개 뽑고 싶어? 됐지? 근데 중복 가능한 거 뭐 하면 돼? 중복 조합 쓰면 되는 거? 그럼 가자. 요리도 하면 8, 8에서 1 빼면 7C5. 7C2랑 같을 테니까 7, 3, 21 이렇게. 됐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은 뭔데요? 과일 세트가 사과가 적어도 하나, 사과가 적어도 1개. 그럼 얘들아 말해. 자, 이렇게 하자. 이걸 부정함수 만드는 것처럼 연습해보라 그랬죠? B, C라고 치면 원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개 되어야 되는 건데 쌤이 자연수가 되면 적어도 1개라는 건 1개 이상인 거니까 자연수인 거지. 그러면 사과라는 녀석은 뭐 하면 돼요? 하나 줘버리고 이걸 A 프라임을 바꿔버리고 4로 바꿔리면 된다 그랬었지. 됐어요? 그럼 요거 3개 깔려있는데 4개 봅니다. 7을 빼면 6C4 6C인 거니까 15. 그래서 정답은 21분의 15. 3으로 약분하면 정답은 7분의 5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하십시다. 필수예제 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5번. 뭐 제목이든 통계적 확률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쳐서 1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 흰 공과 검은 공을 합쳐서 얘들 둘이 합쳐서 총 11개가 들어져 있답니다. 이 중에 2개의 공을 꺼내어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데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자, 이 표현이 중요하네. 11번에 2번 꼴로 2개 모두 흰 공이 나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확률애가
11번에 2번 꼴이라는 건 어떤 짓을 했을 때 11번 중에 2번이 나오는 건데 그게 뭐야? 모두 흰공. 나오게 될 그 확률의 값이 이거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문제에서 흰 공의 개수를 x개라고 둔다면 검은 공은 11-x개라고 두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전체부터 보여줘요.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11개 중에 2개 뽑기. 흰 공이 2개 나와주려면 저기 x개 중에 2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된다. 들어가 볼게. 얘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2 곱하기 1 얘는 11 곱하기 10 2 곱하기 1 이제 계산하면 되죠. 요를 날려주게 되고 좌변은 뭐가 되냐면 11 곱하기 10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러면 좌변 우변에 11, 11 날려주게 되게 되면 결국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20이 될 테니까 굳이 전개해서 풀지 마시고 이제 자연수일 테니까 끼워 맞출 수 있죠. 5하고 4 아닌가?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흰공의 개수 정답은 5개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뒤에 보시게 되면 플러스 특강이라고 해서 기하적 확률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잠깐만 여기 볼게요. 플러스 특강이라고 보면 기하적 확률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요거 뭐 학교마다 내는 학교들도 있고 안 내는 학교들도 있어서 이건 안 겪어보니까 모르니까 하도록 할게요. 기하적 확률은 말 그대로 도형에 관련된 확률입니다. 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푸는 수학적 확률은 전체분의 그 사건 숫자로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기하적 확률은 전체분의 우리가 원하는 그 넓이 구하시면 돼요. 됐죠? 문제 주어진 상황의 전체 넓이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도형의 넓이 구하시면 돼요. 됐죠? 자, 무슨 말이는가 하면 그 밑에 예를 들어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잠깐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거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공심원이 3개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2, 3, 4. 반지름의 길이가 2, 3, 4가 되도록 주어져 있고, 이렇게 화살을 쏠 때 색칠한 부분, 자, 여기. 맞을 확률 이렇게 되어 있거든. 됐죠? 그러면 각각의 넓이를 좀 구해보자, 얘들아. 요것이 넓이 구하면 4파이, 9파이, 반지의 길이 16파이지? 각 구역의 넓이를 좀 구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하자. 전체 넓이. 전체 넓이는 어떻게 돼요? 16파이죠. 원파 전체. 우리가 원하는 이 보라색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9파이에서 4파이를 뺀 5파이만큼이 저 보라색에 해당하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는 확률 얼마야? 16분의 5다라고 이런 형태로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